창업 22회 친구와 동업하기. 친구와 동업으로 창업하는 것은 우정을 담보로 잡고 하는 도박과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동업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친구와 동업하지 말라고 말리죠. 왜냐하면 친구와 동업을 하면 사업은 물론이고 반드시 우정까지 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쉽게 깨어졌다면 그것이 원래 우정이었던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정이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친구를 뜻하는 friend는 영어 고어인 프레온드에서 나왔습니다. 프레온드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진실한 우정의 친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에 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우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즐기기 위한 우정입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경우죠.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 모여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즐기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효용을 위한 우정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형태가 동업을 하면서 우정을 쌓거나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우정일 것입니다. 셋째는 덕이 있는 우정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다룬 동역자의 우정과 비슷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정은 천천히 익는 과일입니다. 이쯤에서 우정이라는 자산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창업은 당신을 위한 것인가, 친구를 위한 것인가? 아마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상황을 설정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당신이 가진 브랜드의 소유권을 모두 넘겨서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친구는 당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요?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란 두 육체에 깃들인 하나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의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친구와 동업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친구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업의 대표적인 모델인 HP의 창업주인 데이비드 패커드는 자신의 파트너십과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으면 축복을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업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즐거운 비밀과 같은 일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동업의 축복은 지혜롭게 나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나의 약점을 상대방의 강점을 통해 현명하게 축소시키면서 모두의 강점만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강점 경영의 극치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파트너의 강점을 모두 사용할 줄 아는 강점 경영을 하는 리더들의 리더십은 비즈니스계의 양손잡이 리더십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뜻이 맞는 동업자와 함께 창업을 하는 것은 행운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동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관리, 정보관리, 영업관리, 인사관리 등 회사 운영의 노하우나 비밀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 창업하는 매장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들이 어쩔 수 없이 담당 직원들에 의해 관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 비밀을 다루던 직원이 퇴사하면 곤혹스럽게 마련이죠. 그러나 친구와 동업하면 이런 점이 해소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알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처럼 서로의 면모를 자세히 알고 있기에 동업할 때 꼭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믿음은 동업을 위한 가장 기본 수준의 믿음일 뿐입니다. 항상 사기는 가장 믿을만한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당합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이 속일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친구는 절대로 이런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나 친구들이 그냥 시작한 동업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는 사례들은 주위에서 수도 없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만약 동업한 사업의 매출이 늘 상승선을 따라 올라가고 동업한 친구의 모습이 언제 보아도 성실하고 자기를 확실히 믿고 따르며 좋은 기회를 알려준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다르게 연출되고 있다면 친구는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누군가의 집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동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정으로 뭉친 친구 사이로 지낼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그리워할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하던 난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분명 결혼식과 개업식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서 친구와 동업합니까? 동업의 이유가 이것 하나뿐이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친구를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언뜻 보면 비즈니스의 동업과 남녀 간의 결혼은 형태와 태도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가장 비슷한 점은 동업과 결혼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확실한 관계 같지만 가장 불확실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헤어져 버리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남이 되는 것처럼 동업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시작하지만 헤어지면 친구로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배우자를 고를 때는 겁쟁이가 되고 진짜 친구와는 동업하지 말라는 말은 인생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친구와 동업하는 것, 그리고 동업해서 친구하는 것을 선택하라면 두말 없이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친구를 너무 의지하면, 혹시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받으면, 혹시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우면,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약간 취한 상태에서 조언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잘못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람들이 나의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구와 동업하는 건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동업에는 한 가지 특이한 요소가 개입되는데 그것은 동업의 가장 강한 고리이자 약한 고리가 되기도 하는 이익 또는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동업에서는 이익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이 파트너십을 깨트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처방책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 시스템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문서화된 서류입니다. 서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동업자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도 바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의 작성입니다. 이름이야 동업계약서든 동업협약서든 상관없겠지만 동업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정한 문서를 만들고 가능하면 공증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이런 서류 작업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동업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가 동업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저항할 수 없게 찾아오는 돈과 이익의 시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파트너와 오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 지분 구성, 성공의 분배와 실패의 책임 범위까지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서비스를 받아 가급적 철저하고 완벽하게 법적인 신분으로 서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서 대기업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업이 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파트너십이라는 상법상의 제도가 있고 세법에도 파트너십 과세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예방 및 처리되고 있고 가장 민감한 돈 문제조차 세법에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동업자를 얻게 된 다음에 갑자기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와 각서로 인해서 서로 민망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이런 과정을 동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
동업하지 못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여겨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